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전남 5개 선거구 경선 결과 3곳에서 본선 진출 후보가 나왔고 2곳에서는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나주 화순에서는 손금주 후보와 신정훈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국민의힘이 5.18 왜곡 발언의 당사자인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강행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이 조건 만남 등 성매매 범죄 온상이 된 지 오래지만 이를 해결할 사회적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거액의 세금을 들여 준공한 광주 지역 공공체육시설이 몇 달째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광주시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전남 5개 선거구 경선 결과 3곳에서 본선 진출 후보가 나왔고 이 가운데 2곳에서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주철현 현 의원이 이용주 전 의원을 이겼고 여수 을에서는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 현역인 김회재 의원을 눌렀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인 윤재갑 의원에 승리했습니다. 나주 화순과 영암 무안 신안은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나주 화순에서는 손금주 후보와 신정훈 후보가, 영암 무안 신안은 김태성 후보와 서삼석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 결선 투표를 치르는 2곳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이 남아 있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전 중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지만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질 좋지 못한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내 대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특히 낮 동안 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기온은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를 촉구해왔던 광주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은 철회되는가 싶었습니다. 저 발언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진정성이 인정돼가지고 그 헌법 전문에 또 넣자고 인정해주고. 도 후보가 한 2차례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고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 후보 공천 철회를 요구해온 광주 지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총선 후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인 후보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5.18망은 도태우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특히 과거 5.18 폄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국민의힘의 상습적인 5.18 역사 왜곡은 당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특유의 교묘한 말로 속마음을 감추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기망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조국 혁신당도 도 후보의 사과는 광주 시민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총선 패배를 걱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고개를 숙인 것일 뿐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은 안 그래도 아물지 않은 지역민들의 상처를 반복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인들의 이 잘못된 5.18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면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대구 두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은 달빛 동맹을 통해 동서화합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정치인들을 반복적으로 공천하면서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사과와 배 등 저장 과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멜론과 딸기 등 제철 과일들은 이상기후 영향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래저래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나주 세지의 한 멜론 재배 농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출하해야 하지만 잎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졌고 열매 역시 하나같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육이 한창 익어가던 지난달 하순에 일주일 넘게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하고 습도 조절도 안 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아예 못 쓰게 된 겁니다. 전체 출하는 못하고 다 폐기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농산물 출하 못한 손해는 한 3천만 원 이상 되고요.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나주 관내 전체 재배 면적의 80% 이상인 50헥타르. 딸기 농가 역시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과 기형 증가, 병해충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마다 잦아지는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탓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일조 시간은 평년에 비해서 23% 줄었고 비가 온 날은 11일 이상 많았던 데다가 평균 기온도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류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재배 농가가 이런 재해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이런 피해 부분을 여러 자료를 수집해갖고 농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는 강풍과 냉해, 우박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관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라남도 의회도 최근 해마다 이 같은 이상기후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와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랜덤 채팅 어플에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이미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수갑을 찬 남성 2명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21살 정모 씨 등 남성 5명과 15살 미성년자 등 여성 2명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이 한 7, 8분 오셨어요. 그래갖고 수갑을 채갖고. 이들은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남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남성을 이 숙박업소에 데려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뜯긴 14명의 남성들은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어플들은 누구나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곳에는 조건 만남을 의미하는 글도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어플에 회원 가입을 해봤습니다. 여성을 뜻하는 아이콘에 임의로 설정한 20살이라는 나이가 노출되기 시작하자마자 만남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노골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해 1시간 동안 20여 건의 조건 만남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플을 통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성매매나 그런 범죄가 기승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지만 대책이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광주 중앙1지구 특례사업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과 롯데건설이 개발사 주주인 주식회사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이 사업 주관사를 사칭하며 근거 없는 평당 분양가 제시에 아파트까지 공급하겠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분양자 혼란과 광주시 행정방해, 특수목적법인 명예훼손을 참지 않겠다며 형사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보호에 나선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전남도청이 달래야 할 대상은 공직사회가 아니라 자존심에 상처가 생긴 전남도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이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들 보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세금 횡령 혐의에 대한 전남도의 보호가 비위 행정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일이라며 비위 공무원 보호를 지시한 배우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남도청 공직사회의 정화는 전남도청 내부에 맡길 수 없는 지경이라며 경찰과 검찰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김영록 전남지사에는 대도민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일부 도청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사안들과 관련하여 사건을 왜곡하려 하거나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의 근간인 사법기관을 능멸하는 행위이자 또한 시도민들을 기만하는. 한편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할 거고요.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하고 못 미치는 사람들은 통보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향한 전남도청의 불필요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K디즈니 순천으로 통칭되는 미래 문화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흥행 성공 신화를 일궈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주 무대가 됐던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할 전략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입니다. K디즈니 순천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순천의 미래 문화산업도시 조성 사업은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선결 과제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사업제도입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해온 데 이어 최근 전남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최종 지정 신청까지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최소 한 5월, 6월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앵커기업 스튜디오와 복합 문화공간, 원도심 시민노회는 제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시는 미래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문화 익숙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서도 자기 고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조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친환경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남해안 허브 도시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지정이 시작점이 돼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지방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시가 100억 원을 들이고도 이용객이 부족하다며 9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빅그린 산단 근로자 복지를 위해 조성한 빅그린 체육관이
이용객 부족과 수영장 수심 등의 문제로 지난해 6월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빅그린 체육관 등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환경이 열악해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체육시설 건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모의투표 광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청소년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간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해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청소년이 뽑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민영배 광주 광산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광주의 핵심 먹거리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반도체 육성에 있다며 광산 첨단 3지구의 핵심 전략 산업을 키워 광주의 중흥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진숙 광주 북구을 민주당 예비후보는 패밀리랜드와 비엔날레, 아시아생태공원 등 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자원을 최첨단 관광 거점으로 개조하기 위한 지원 법안과 사업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손은모 춘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규모 방산 기업을 순천에 조기 정착시켜 50만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만 5천 명의 경남 의령군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여러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한데 모여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공유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실험인데요. MBC 경남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쯤 노란색 통학버스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학교로 들어갑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의령의 칠곡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 3곳의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이곳에 모여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른바 공유 교육 과정인 캠퍼스형 작은 학교. 학교 구분 없이 학년별로 한 교실에 모인 학생들은 첫 만남에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친해져 교실이 시끌벅적해집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한창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매주 화요일에 같이 볼 거잖아. 그때 서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려 다른 친구들의 고민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도 정성스레 적어봅니다.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북적북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약간 느낀 것 같아요. 2교시 동안의 교과 수업이 끝나고선 적은 학생 수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방과 후 활동도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할 때는 3명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령은 유치원까지 포함해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528명으로 경남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습니다. 초등학교 14곳 가운데 12곳, 중학교는 5곳 가운데 3곳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폐교,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의령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작은 학교 14개를 4개 권역으로 묶어 매주 한 번꼴로 공유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 개인 맞춤형 수업은 더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든지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협력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캠퍼스형 작은 학교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의령교육지원청은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체육대회와 같은 체험 활동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사과 재배 면적이 강원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과의 주산지가 대구 경북에서 강원도로 북상하면서 재배 면적이 늘고 있는 건데요. 사과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작목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말 기준 강원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1,679헥타르로 10년 전 516헥타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과 양구가 각각 258헥타르로 가장 많고 홍천, 영월, 평창 등 영서 전역에서 고르게 재배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중에 강원도 사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 0.5%에서 이제 5%까지 급증했습니다.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의 서늘한 기후와 일교차가 커야 잘 자라는데 지구온난화로 사과 주산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점차 북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도 사과 농사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에 잘 자라는 품종을 개발하고 신종 병해충에 대응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기상재해를 계속 입기 때문에 얼마나 내재해성 품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런 기상재해를 예측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국산 과일로 알려진 배의 경우 작년 강원도 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000톤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냉해와 우박 피해도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 경향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사과 수요도 이처럼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수화상병처럼 한 번 걸리면 회복 불가능한 병해충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각 시군이 토종 다래, 체리, 백향과 등 새로운 작목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체리나 백향과 같은 경우는 점차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목을 저희도 미리미리 시험 재배해서 농가에 집중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달라진 기후와 달라진 소비자들, 꾸준하고 묵묵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농촌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환경훼손 논란과 소송 등으로 수차례 중단됐던 제주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 인부가 전기톱으로 나무 밑동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기둥을 굴착기로 살짝 밀어내자 10m가 넘는 삼나무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중 마지막 남은 700m 구간에서 벌목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이 일대 심어진 삼나무 400여 그루를 추가로 벌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비자림로 2.94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기 위해 시작된 공사.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멸종 위기 동식물 발견으로 공사는 3차례나 중단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세워 도로폭을 22m에서 16.5m로 좁히고 삼나무 제거 수도 700여 그루에서 400여 그루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 모니터링을 한 결과 삼나무가 이미 3,000그루 넘게 잘려나가 오히려 벌목수가 더 많아졌다며 기만적인 저감 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목 훼손이 정말 최소화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류번 시기에는 공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잘라낸 삼나무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공사는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식물, 곤충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행을 했습니다.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좀 내년 상반기 내로 완료하려고.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공사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제주도가 승소한 상황.
공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제주의 대표적인 환경 훼손 논란 사례로 기록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광주 전남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이 광주 60.8%, 전남 65.1%로 전달에 비해 각각 0.2%,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임시근로자가 11.2%, 일용근로자가 8.4%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 품앗이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육아 품앗이 지원 사업은 근접한 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서로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광주에 신청하면 1년에 최대 13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무난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지만 점차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나쁜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일 대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16도로 예보되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 관리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강진도 현재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무려 16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16도, 구리와 순천 17도, 광양 18도 안팎으로 낮 동안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사이 봄비 소식에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